일본은 아직도 한국에 대한 감정이 복잡한 나라입니다. 관광은커녕 한국 제품엔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그런 일본인들조차 지갑을 여는 이 분야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 청년은 인생까지 바꿨다고 고백했습니다. 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출신 25살 하야토입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경로로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죠. 디지털 만화 플랫폼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꿈에 부풀어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번아웃이 찾아왔어요. 하야토 씨, 이번 프로젝트도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어깨는 무거워졌죠. 퇴근 후에는 그저 집에 쓰러져 잠들기 바빴어요. 삶의 즐거움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식 시간에 무심코 클릭한 웹페이지에서 나 혼자 산다라는 한국 웹툰을 발견했어요. 일본어로 번역된 버전이었죠.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고독한 일상과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제 마음을 묘하게 건드렸어요.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네. 퇴근 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그림체였지만 주인공의 감정선이 너무나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 혼자 산다의 새 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 웹툰이 끝나면 또 다른 한국 웹툰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일상의 소소함, 가족의 따뜻함, 친구와의 우정. 제 마음속의 메마른 감성이 조금씩 촉촉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퇴근 후마다 한국 웹툰을 찾아 읽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하야토 또 뭐 보고 있어? 그냥 재미있는 만화요. 동료들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말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저는 알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뭐지? 화면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맑음이라는 웹툰의 한 장면이었어요. 나이든 어머니와 중년의 딸이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는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죠. 일본 만화에서는 보기 드문 정서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스함이 제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특히 중년 여성의 일상을 다룬 아줌마 길들이기라는 웹툰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진실되게 그려져 있었어요. 일본 만화에서는 주로 젊은 층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데 한국 웹툰은 다양한 연령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이 신선했죠.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듣던 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웹툰을 통해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깊은 유대감이었어요. 우리 할매는 귀신이다라는 웹툰을 읽으며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한국 웹툰은 제게 작은 탈출구가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자기 전에 틈틈이 웹툰을 찾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는데 어느새 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죠. 하야토, 요즘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기초 단어장을 본 동료의 물음에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웹툰을 원어로 읽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한국 웹툰을 통해 만난 다양한 캐릭터들은
마치 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성장이 제 삶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웹툰 속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용기를 얻곤 했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만날까?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켜며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한국 웹툰은 제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림체도 스토리텔링 방식도 일본 만화와는 달랐지만 그 안에서 진한 감동과 위로를 찾았습니다. 한국 만화는 좀 촌스럽고 과하잖아. 그림체도 단순하고. 회사 동료 타나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제 화면을 본 그가 한 말이었죠. 무심코 던진 말이었겠지만 제게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들렸어요. 그렇게 생각해? 난 오히려 감정 표현이 섬세해서 좋던데.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역시 오타쿠답니다. 하야토는 모든 만화의 진심이야. 일본 만화가 세계 최고인데 굳이 한국 걸 왜? 웃음 섞인 놀림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회사에서는 웹툰을 보는 모습을 감추게 되었어요. 마치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조심스러워졌죠. 주말 부모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식탁에서 무심코 한국 웹툰 이야기를 꺼냈다가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어요. 하야토 한국 콘텐츠에 빠지는 건 좀. 우리나라 것도 충분히 좋은데.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 제 취향과 감정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보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변명하듯 말했지만 사실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웹툰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제 마음의 위로였어요. 하지만 그 진심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소녀의 세계라는 웹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장면이 제 상황과 겹쳐 보였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이건 내 감정이니까. 혼자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이면 한국 웹툰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감상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만큼은 제 진심을 표현할 수 있었죠. 낯선 이들의 공감 댓글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휴직계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부장님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저에게는 필연적인 선택이었어요. 3개월 동안의 휴직, 그리고 한국행을 결심했죠. 정말 가는 거야? 한국에? 친한 동료 미야모토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던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굳혔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야. 결정적인 계기는 웹툰 나의 고요한 세계의 작가 팬미팅 소식이었어요.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였죠.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작품의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휴가도 있었고 일에 지친 마음도 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그 작가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밟은 인천공항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웹툰에서 보았던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강 남산타워 번화한 거리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죠. 팬미팅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간간이 외국인 팬들도 보였죠.
작가가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통역을 통해 들려오는 작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팬미팅이 끝나고 사인회가 이어졌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제 차례가 되어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자 작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편지를 건넸어요. 일본어로 쓴 내용을 구글 번역기로 한국어로 옮긴 것이었죠. 당신의 작품이 제 우울한 마음을 치유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더듬더듬 말하는 사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작가는 편지를 천천히 읽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같은 독자가 제 진짜 상이었어요. 그리고는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그 순간 모든 편견과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사인을 받은 책을 품에 안고 서울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은 여기인지도 몰라. 계획했던 일주일의 여행이 끝났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추가 휴직을 요청했고 홍대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장기 투숙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웹툰의 나라에서 뭔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방에서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하야토의 한국 웹툰 일기라는 제목으로 일본어와 서툰 한국어를 함께 사용해 제 생각과 감상을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빛과 그림자는 주인공의 내면 성장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블로그에 차곡차곡 쌓이는 글들은 제 마음의 변화를 담고 있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풀어놓았습니다. 특히 한국 만화는 내 우울증을 치료했다라는 제목의 긴 에세이에는 제 모든 감정을 담았죠. 나는 번아웃으로 무너질 때 한국 웹툰 속 따뜻한 정서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것은 약도 상담도 아닌 순수한 공감이었다. 글을 올린 다음 날 블로그 방문자 수가 갑자기 폭증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글이 한국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번역되어 공유되고 있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일본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 웹툰이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니. 하야토 씨의 글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도 미처 몰랐던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 기뻤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한 웹툰 플랫폼에서 인터뷰 요청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하야토님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인터뷰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서툰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제 이야기를 했죠. 한국 웹툰은 제게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준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인터뷰어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듯 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일본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감정을 여기서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치유였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오는 길, 스태프들이 따뜻한 박수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것 같다. 며칠 후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었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댓글과 공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가치 있게 들려지는 경험을 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야토, 방금 내 인터뷰 영상 봤어. 우리도 몰랐어. 일본에 있는 친구 케이타로부터 온 메시지에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제 인터뷰 영상이 일본어 자막과 함께 일본 SNS에서도 공유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몰랐다. 한국 만화가 이렇게 다정할 줄이야. 하야토 씨 덕분에 한국 웹툰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일본 독자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동을 많은 일본인들도 공감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 동료들로부터도 메시지가 왔죠. 하야토, 내 말이 맞았어. 정말 특별한 정서가 있더라. 미안해. 이전에 저를 놀렸던 타나카의 사과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에게 웹툰 추천 목록을 보내주었어요. 누군가의 선입견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영상 통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문자만 주고받던 어머니가 직접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죠. 화면 속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야토, 내 인터뷰 봤어.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랐어. 미안하다.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제 인터뷰를 보고 처음으로 제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도 한국 웹툰을 몇 편 읽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에 놀랐어요. 내 눈빛이 달라 보였어. 오랜만에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하는 내 모습이. 엄마는 그게 정말 기뻤단다.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했던 마음이 드디어 가족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 가슴이 벅찼어요. 아버지도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일본의 한 온라인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일 문화 교류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양국의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수락했어요. 한국 웹툰의 매력은 단순한 스토리텔링을 넘어 깊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일본인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왔습니다.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자신들도 한국 웹툰을 읽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런 반응들을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야토 씨, 정식으로 저희와 함께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한국의 웹툰 번역 회사 크로스컬처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일 합작 콘텐츠 번역자로 일할 기회였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도 이번에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빛나는 곳에서 살아라라며 응원해 주셨죠. 새로운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더 깊이 배워야 했고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하야토 씨는 정말 한국 웹툰의 감성을 잘 이해하시네요. 동료 민지의 말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제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번역 작업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문화를 전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웹툰 특유의 정을 일본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죠. 이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말하는 그리움은 일본어의 나츠카시사와 비슷하지만 더 깊은 연결감을 담고 있어요. 일본 편집자들과의 회의에서 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제 모습에 보람을 느꼈어요. 번역한 웹툰이 일본에서 출시되고 좋은 반응을 얻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또한 개인 블로그를 통해 한국 웹툰을 일본에 소개하는 활동을 계속했어요. 웹툰으로 만나는 한국 문화, 웹툰 속 정서 이해하기 같은 시리즈 글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웹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야토 씨 덕분에 한국 웹툰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본 독자의 메시지를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새로운 연결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 서울의 한 카페에서 책 한 권을 펼쳐 들었습니다. 웹툰으로 연결된 두 나라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었어요. 제가 쓴 글과 다른 번역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죠. 표지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한국 웹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웹툰이라는 다리를 통해 두 나라의 마음이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야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웹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길이자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